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참 오늘 전국적으로 선두 번개를 동반한 전국적인 또 집중 호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자, 앞으로의 시장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목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투자의 아이디어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는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연자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도 18 둔화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금리 동결 소식까지 참 컨센서스보다 긍정적인 으로 시장 방향이 흘러가게 되면서 오늘 양시장의 흐름 좋았네요. 코스피는 2,591포인트, 코스닥은 1%대 더욱더 강한 상승 행세를 연출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지수 흐름들을 이끌었던 몇 가지의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가 참 기분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았나, 지수 흐름까지도 연출을 했습니다. M&A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불어오게 되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9%,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셀트리온은 1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더불어 MSCI 지수 편입, 액면 분할 등 모멘텀이 여러 가지로 더해지면서 이제는 머지않아 정말 천장을 뚫고 하이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가요, 오늘 일중 보실 겁니다. 장 초반보다 점차적으로 높아졌고요. 정말 꿈에 그리는 그 가격까지도 높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96만 5천 원, 그리고 계속해서 4% 오늘 강세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진짜 황제주 등극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시장 상황도 이렇게 또 투자해서 정리를 해봤다면 오늘 장의 또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시간의 특징들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묶을 수 있는 종목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 그리고 엔비디아, ARM, 앵커 투자 등 논의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하반기부터가 정말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가셔야 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네오셈은 9%대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미래 반도체도 시간에서 4%, 그리고 ISC 역시도 8%대로 흐름세를 좀 보여주는 움직임들 좋았습니다. 살펴보시면 신성 델타테크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자회사 신성 ST, 코스닥 예비 상장 심사 승인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IPO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 심사들이 나오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도 시간에서 9%나 또 뻥쭉 뛰어오르는 움직임들 보여주는데요. 내일 시장이 좀 어떻게 이 흐름들이 연출될까요? 이 점까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직 스튜디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테마, 메타버스 상업의 표준화 포럼 발족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테마군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위직 스튜디오도 3%대로 오늘 움직임들 좋았던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이분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봐야겠죠. 영화계 몸짱 권상우가 있다면 주식계에는 수익장 이분이 있습니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꽃미남 같은 넥타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넥타이만 꽂히고 꽃미남은 아닌 걸로. 아, 네. 굉장히 겸손하신 또 멘트였고요. 오늘 시장 참 기분 좋았는데 예.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세요. 권성우 씨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권성우 씨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아, 권상우 씨의 예. 좀 성대모사를 좀 해주시겠다. 예. 기대됩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니, 시장은 돌아오는 거야. 예. 와우, 예. 시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뭘 날리셨죠. 우리 그 옛날에 드라마 중에 되게 명장면 예. 네, 해주신 그걸 아시네요. 아주 어릴 때 한 5살 때인가요? 아주 어릴 때 아닌 거 여섯 살 아닌 때인가요? 거 아닙니까? 그때 본 것 같습니다. 나이 나오기 네.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시장 돌아오는 거야 외치셨는데 왜 그렇게 좀 보셨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시장을 짧게 끊어놓고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장은 결국 길게 보면 항상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회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늘 회귀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질 때 한없이 불안해지죠. 아,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심하게 내려꽂는 거 아니야? 최근에 제가 썸머랠리 옵니다. 여기서 많이 빠져봤자 50포인트 미만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어떤 분이 막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더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썸머랠리는 반드시 있는데 그 썸머랠리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은 약간 웅크리는 게 맞다. 그래야 더 멀리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다면 썸머랠리의 폭, 즉 이제 상승폭을 200포인트에서 250포인트까지 잡아봐야 된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항상 떨어질 때는 의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시장을 먼저 보는 습관을 계속 여러분들 들이신다면 결코 시장을 잃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업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 보시는 거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 거꾸로 하고 계시죠. 종목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황이 안 좋네. 그리고 시장이 별로 안 좋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먼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내가 손해볼 일 없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오를 일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업황의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업황적인 측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시장을 먼저 읽으려고 하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한 5개 여러분들 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시장, 돼지꼬리 땡땡. 네, 돼지꼬리 땡땡. 시장, 업황, 종목까지 순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병군 대표가 뽑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확인해 보이시죠. 자, 기사 살펴보시면요. M&A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제가 또 오프닝 때 말했던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다시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업계에서 이제 관련 절차 빠르게 진행될 거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합병에 대한 전망까지 내놨는데 사실 M&A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같이 모이면 빠르게 뭐 사업도 하고 돈도 네네. 많이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업을 분사를 많이 했죠. 그쵸. 그러면서 어떤 이제 사실은 요거도 먹었고 그다음에 시장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이번에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은 반길 일이에요. 이게 합병이 되고 나면 뭔가 변화의 폭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해서 뭔가 사업을 해 들어갈 수 있다는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자, 이 뭐 숨은 뜻은 사실은 여기서 숨은 뜻까지 찾아갖고 얘기를 드리면 또 뭐 컨스피러시 즉
의심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제껴두고 왜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이때까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왜 이런 M&A 합병 그 바람이 불고 있느냐를 조금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네. 앵커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네. 보일 때 우리 앵커님은 굉장히 이제 활력이 넘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항상 앵커님의 일상 루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루틴이 큰 변화가 없으면 앵커님 볼 때 그냥 평범한 밋밋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앵커님이 갑자기 루틴에 변화를 팍 주기 시작해요. 네. 갑자기 목을 파마를 하고 왔다거나. 그렇죠. 뭔가 갑자기 변화가 머리를 생겼어요. 민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앵커님을 딱 다시 보겠죠. 네. 그리고 앵커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시장도 이대로 그냥 밋밋하게 가 있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똑같네요. 보면 시장의 관심에서 자꾸 멀어지죠. 멀어지고. 네, 근데 M&A라는 게 되면 야, 이 변화가 생겼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M&A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는 거고. 네. M&A가 됨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는 기대감도 거죠. 있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움직여주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성장했던 기업들이 지금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기나요? 예, 증여세. 증여세. 예, 상속세. 그쵸. 예, 우리 앵커님이 아마 증여세, 상속세랑 전혀 무관합니다. 예, 무관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잘 이 몰라요. 부분을 잘, 저도 사실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사실 주식적으로만 해석했을 뿐이지. 네네. 사실 증여세, 상속세 막대하죠. 그러겠죠.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는 거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죠? 평생 자기가 일궈온 기업을 이제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물려줄 때 내가 반 정도의 세금을 낸다? 아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없겠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증여세나 상속세의 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M&A를 통해서 팔자.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M&A 시장은 여전히 활발한데 이 M&A가 되면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수순이 이렇게 돼요. M&A가 되면 일단 임시주총을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임시주총. 수순 거의 이 수순이에요. 임시주총을 열어서 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주인, 그 주인의 우군들로 이사진이 구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이사 선임,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목적 추가. 요게 이제 힌트가 되겠죠. 펄, 우리가 말하는 재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쵸. 신규 사업.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거고. 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 네, 돈이 필요하죠. 그쵸. 그 돈이 이제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내가 이제 최대 주주니까 나의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보통 삼자 배당 유정을 찍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지분율을 늘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찍히니까 뭔가 신규 사업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 요것도 들어가죠. 생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것도 하나의 호재가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거보다 더 막대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만기 담보부 사채, 즉 CB를 발행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신규 자금에 대한 호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런 여러 가지들이 M&A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네네. M&A가 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기대감도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게 주도 섹터로는 M&A 관련주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M&A 그렇죠. 관련주 하면은.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M&A 관련주, 지금 뭐 최근에 이제 M&A 관련주 중에 가장
지금 이걸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 이제 그쵸. 우리가 흔히 하죠. 네. 기업이 다른 데로 피인수되거나 같이 되거나 같이 그렇죠. 합쳐지거나 그다음 아니면 합병이 합병이 되거나, 되거나. 그죠?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셀트리온 3인방,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합병의 개념에 가야 그쵸. 되고요. 이것도 M&A 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기업 인수, 이제 피인수 되거나 이제 기업을 이제 다른 곳에 인수를 하거나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잡아온 유망주로는 오하이임 INT가 있습니다. 이 오하이임 INT는 사실 최대 주주가 누구였느냐면 IMMPE라고 불리는 회사예요. 네. IMMP, 자 끝에 P자가 뭐냐면 Private Equity, 즉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모펀드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사모펀드는 사실 경영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영 참여는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만 하느냐? 재무적 투자자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무적 투자자는 회사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팔고 나가죠.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적 투자자. 이걸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그러니까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 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죠. 주식 투자자분들이 대다수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내가 주식을 투자했어요. 만약 그 회사가 빚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내가 주식 투자했는 것 때문에 그 빚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면 하겠어요, 주식 투자?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안 해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시는 것, 뭐 하는 분들은 유한 책임 사원을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 이사 네. 이런 분들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해서 이분들은 법률상 용어로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무한 책임. 그래서 형사상 문제, 민사상 문제를 다 책임지는 등기 이사들이 존재를 하죠. 네. 이게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인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가 팔게 되면 이 OIM INT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기겠죠. 생기죠. 그죠? 당연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고 또 꾸려지고 그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죠.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왜 유망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네. 지금 나형균 대표란 분이 이제 새로 신규 선임이 됐어요. 네네. 대표 이사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이사. 이분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나영균 대표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아, 대표를 잘 봐야 된다. 예, 대표님의 어떤 양력, 업력 이런 것도 중요해. 본인이 해왔던 전공적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우리 앵커님이 실컷 지금까지 앵커 이제 역할을 해오시다가 네. 갑자기 아나운서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 다른 거란다. 갑자기 가구 회사의 대표로 갔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뭔가 공통점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OIM INT가 가구 회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그 가구 회사죠. 인테리어 회사. 대표가 선임됐을 때는 관련한 CEO가 오지 않을까 좀 그렇죠. 이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돼야 되는데 네, 이분은 어떤 분인데요? 예, 이 나영균 대표이사님은 네. 대한전선에 계시던 분이에요. 대한전선이랑 가구 회사라 좀 뭔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을 품어야 돼요. 아, 왜? 이거 의문을 품어야 돼요. Y를 그렇죠. 불러야 된다 우리가. 아, 왜? 이걸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대한전선, LS산전 이런 전선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냐? 전기차 충전 사업. 전기차 충전사. 예, 전기차 충전기를 LS산전에서 만드는데 네. 이 이익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판 것과 테슬라의 완속 충전기를 판 것이 영업이익이 비슷해질 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 예, 이제 요새는 CEO가 들어왔다는 예. 게 이쪽에서도 기대감이 있다 예, 이런 얘기인가요? 전기차에 뭐가 이렇게 코만 딱 걸려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변동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아직은 확실한 건 몰라요. 확실하진 사실. 않지만. 확실하진 않은데 네. 대한전선에 계셨던 분이 여기 오하임 INT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아, 왜?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보면 이제 그거 될 수 있지 않느냐. 전기차 충전 사업을 사업에 대한 뛰어들 수 신규 사업이 안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뭐 하겠어요? 삼자 배정 유증을 찍겠죠. 삼자 배정 유증이 혹은 있을 거다. 예, 만기 담보부 사채 아. 시비를 찍겠죠. 시비도 예, 그런 발행할 것도 거고. 어찌됐든 새로운 자금 수혈이잖아요. 그쵸. 예, 우리 앵커님이 갑자기 어디서 돈이 확 생겼어요. 네. 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진다. 내가 건강해진다. 내가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어온다. 예, 나한테 새로운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돈이 생겼다. 그죠? 갑자기 예. 또 건강해지고 비싼 걸 만약 사게 되면 여러분들 막 돈이 생긴 것처럼 이 역시나 유망주나 M&A 기업들도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이력들이 있는 거다라고 또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M&A가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네네. M&A 된 회사 중에 주가 급등 나온 회사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의 하한가를 갔는데 네. 1,200원에 머물러 있던 회사가 지금 최근에 4,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인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구세현 대표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굉장히 사업을 많이 벌렸던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M&A가 되면서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오늘 급등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가 시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M&A 관련주들은 시장에 항상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시장에 새로운 어떤 항상 화두를 가져왔고 시장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가져오고 시장에 어떤 관심을 항상 불러일으켜왔던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A 관련한 이슈와 기업들을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궁금하시죠? 우리 예병군 전문가님 진짜 부지런하세요. 왜냐면요. 힌트를 사진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로 가져오셨다. 뒤에 보이는데 이게 좀 클로즈업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정용진도 구했네, 품절템 먹태깡 인증. 힌트가 먹태깡인가요? 예. 네. 갑자기 이제 맥주가 보이네요. 그죠? 아사히 맥주가 예, 힌트인지 예. 먹태깡이 보입니다. 힌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 상표는 가려야 되는데 상표가 나와버렸네요. 예, 그죠. 농도 짙은 마음. 네. 예, 그 마음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자, 이 먹태깡, 이게 품절 사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 정영진 회장님이 구했다. 이분은 이마트를 하고 계시니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우리는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못 저도 돼요. 이거 몇 번이나 구하러 가봤거든요. 오늘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나 네.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영진 회장님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어떤 열풍 우리가 기억나죠? 살짝 기억이 나는데 허니버터칩의 열풍 이거하고 지금 조금은 비슷한 거 아니야? 그때 그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먹태깡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먹태깡! 예, 그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힌트는 먹태깡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추첨 통해 10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444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은 오늘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먹태깡! 과연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한 종목 이름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448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합니다, 의견들이. 7채령님의 그럼 먼저 사연부터 볼까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매수가 46,150원에 비중 10%. 매수한 금액까지 기다려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등할 때 매도해서 신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 대표님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요.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한 2가지, 3가지 정도 사용하시는데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예.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리튬과 관련되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장의 소문은 사실 막 분분하죠. 사실 뭐 리튬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 없다. 근데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리튬 광산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정말 실체가 있었다면 이게 지금 급등하게 된 요인으로부터 약 1년간 가까이 진짜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매도해서 지금 이걸 매도해서 여기서 살짝 올라와봤자 반등시 매도 전략을 잡아봤자 차라리 지금부터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제대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투자에 대한 불안도가 더 높습니다. 이거 들고 가는 게.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매도해서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들어봤자 얼마나 들 수 있겠어요, 그죠? 끼케야 4만 원 선 부근인데 4만 원 선 부근에서 다시 빠질 수 있는 종목이 여기서 그대로 꼬꾸라질 수도 있는 종목인데 굳이 이걸 들고 가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교체를 해보는 건 어떤가. 어떤 종목으로 교체할지 모르겠다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4480 누르고 입장하시면 예병군 대표님께서 또 좋은 종목들 알려주실 겁니다. 이어지는 김승훈님. 반갑습니다. 우수 AMS입니다. 3,698원에 25% 비중. 저는 이 종목을 여윳돈으로 중장기로 투자를 했는데요. 2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100% 수익 나올 때까지 장기간 들고 갈 예정인데요. 저 그날은 오긴 올까요? 뭔가 중장기로 전 가져갈 건데 2년 들고 있었는데요. 100% 수익이 날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지금 많이 사연에 녹아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수 MS 사실은 뭐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사실은 좋은 회사인데 사실 시장에 관심밖에 지금 멀어져 있는 거죠. 사실 최근에도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우수 MS는 오히려 사실 크게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럼 왜 이러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빠질 동안 우수 AMS라는 회사의 대처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우리나라에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반쪽짜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부터 완성 때까지 만들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반쪽짜리의 회사들이었는데 자, 국책 사업으로 한국항공우주가 UAM 산업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본 거예요.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결국은 중국에서 반 정도 조립하고 한국에서 와서 조립하는 수준에 그러니까 설계부터 완성까지를 하는 회사를 잘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항공우주가 손을 내밀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우수 AMS의 자회사죠. 우수 TMM입니다. 우수 TMM은 초소형 전기차 분야에서 처음, 즉 설계부터 완성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는 것은 기술력은 확실히 보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언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지는 명확히 우리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저도 그걸 알면 뭐 이렇게 미리 투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알면 내일 이 종목 사고 모레 이 종목 사고 그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시아버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크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요. 제가 이 최근에도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김선우 대표님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회사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회사를 장기 투자 지금 이렇게 막 궁금해하시고 앓는 이유는 손실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손실은요 확정 짓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에요.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도 확정 짓지 않으면 수익이 아닙니다. 그걸 계속 앓고 힘들어하고 진짜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계좌가 되느냐. 손실은 커도 참는 버릇이 생기고 이익은 항상 작은 구간에서 왜? 손실 나 있다가 이익으로 돌아서니까 빨리 내가 팔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죠. 겨우 힘내갖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이익은 작게 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손실 계좌, 손크 익작, 손실은 커도 참고 익절은 항상 작게 하는, 이익은 작게 보는 전형적인 마이너스 계좌를 가져가시는 거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계속 앓다 보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도 계속 위축돼 있는 거예요. 위축돼 있다 보면 이익 났을 때 못 들고 가요.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아니 그러했던 적이 없었을 만큼. 아시겠죠?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뭐 어쨌든 뭐 가보시다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셔도 됩니다. 김승우님 화이팅!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자 사연은 밤하늘님의 또 사연이네요. 소니드 들고 있습니다. 4,980원 20% 비중인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할까요? 살짝쿵 손실권이긴 한데 그래도 본전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 않을까? 뭔가 모멘텀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 종목이 뭔가 주목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네네. 그죠? 자,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죠. 예, 가야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할까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묻어놨던 수많은 지뢰부터 아마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지뢰 제거부터. 그걸 해야 어찌됐든 재건 사업을 시작할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재건 사업 시작 중에 저기서 그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죠? 예. 다리 잃었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예. 묻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네. 우리 앵커님이 빵 터지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만하도록. 일단은 지뢰 제거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동사 소니드는 폴란드와 지뢰 제거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지뢰 제거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막 튀고 있는데 에이 뭔 소리야. 저거 먼저 지뢰부터 제거해야 뭐 재건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먼저 가야지. 재건주부터 가는 게 그게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니드가 조만간에 이제 시세가 좀 크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미 공시상으로 이제 폴란드와 이제 그 지뢰 제거 그 기계를 만들고 있다는 네. 얘기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구간 잘 버티고 있고 기다려야죠.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잘 버티면 이 응집된 구간에서 시세 분출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세 문출 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렸습니다. 자, 남은 분들도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아까 먹태깡 사진을 보셨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이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히든 공략주에 종목 맞춰주세요. 먹태깡이 키워드였고요. 아시는 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480 누르고 입장하신 뒤 종목 이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병군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어떤 또 히든 공략주가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자, 히든 공략주 톱5 그중에 하나는 바로 7월 7일에 말씀해 주셨던 아스타 종목 되겠습니다. 매수가 대비로 최고가 수익률을 17.84%를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입니다. 이 종목 정말 잘 가는데요. 얼마나 좀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2%대 강세. 이제 꿈틀꿈틀, 야 이제 갈 거야 라는 시작의 전초 영상으로 좀 봐도 좋을까요? 네. 제가 간다 했잖아요. 그죠? 간다 했는데, 아유, 참 말씀들을 참 안 기다리신 들으신다. 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셨나 봐요. 네, 그죠? 제가 스타. 스타예요. 이렇게 그쵸. 말씀드렸는데. 네. 자, 아스타의 모멘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결국은 사우디가 이제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을 투자를 하게 지금 투자를 하려고 발표 전 단계에 있는 거죠.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새로운 사우디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우디 그 정부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 보고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상장사는 두 군데가 이제 딱 올라와 있어요. 일단은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상에는 뭐 탈락이 될지 계속 이어져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회사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타예요. 근데 아스타가 여러 가지 측면, 즉 다만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회사가 이제 그 나라가 사우디라는 나라가 이제 히잡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2조 말 때죠. 고종 황제 당시에 참 이제 막 새로운 기술 들어온 것 중에 제일 제일 효율적으로 들어왔던 게 바로 이제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었죠. 그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의료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고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먼저 뭐 안보공단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도시 건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마 이런 이제 의료 진단 장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 말디토프 질량 분석기 회사. 그래서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전 고점 영역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때가 됐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사우디 쪽이 이게 날씨가 덥고 먹을 게 많고 그다음에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니까 약간 게으른 건 맞아요. 게으르고 좀 늦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와도 나오는 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장중에는 10% 가까이 올라오다가 조금 장 후반에 아직 정확한 발표가 안 나오니까 차익 매물들이 조금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건 차익 매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크게 거래량도 없어요, 지금. 그 관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일머니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아스타 좀 기다려라. 아스타예요. 이게 뭔가 명대사 같네요. 쫙쫙 귀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아스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략 저희가 잡아드렸고요. 예병구 전문가님이 또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먹태깡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또 맞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뭔가요? 예, 고등학교 때 역사 잘하셨어요? 고등학교 역사 조금 좋아하긴 했는데 막 네. 잘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 여성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참. 그럼 조심해 주시기 바라요. 조심해야 네. 되죠. 근데 끝까지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여성분들이 역사를 좀 싫어하시는 편이에요. 아, 싫어하나요? 전 좋아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는 그러셔도 네, 집에 계신 분은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이런 와이프분께는 얘기하면 이 이제 방송을 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방송 잘 안 봐. 아 그래요? 네 그럼 힌트 그래서 뭘까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힌트. 예. 두 번째 자, 힌트가 나가사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두 번째 힌트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주식은 인문학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예.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옛것, 이제 옛 과거 반복되었던 일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흰 국물 짬뽕의 반란. 빨간 국물 짬뽕만 보고 있다가 흰 국물 짬뽕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나가사키 짬뽕이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예, 그렇죠. 네. 이게 삼양식품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바로 2011년도죠. 2011년도 10월 달이었는데 한참 날이 쌀쌀해질 무렵에 흰 국물 짬뽕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순식간으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나가사키 짬뽕 때문에 삼양식품의 주가가 그랬던 것이죠. 와. 자, 두 번째 힌트는요.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먹으려고 찾았던 허니버터칩에 와, 대한 얘기죠. 기억나요. 예. 크라운 혜태오 홀딩스의 제품이었는데 이게 2014년도 10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많은 부분에서 4만 원까지 4배가 가까이 오르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 허니버터칩은 사실 품절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먹태깡은 품절 마케팅 전략이 아니고 네. 진짜 뭐 드신 분들이 또 사고 또 사는, 사실 저는 허니버터칩 한번 딱 먹어보면 먹은 걸로 됐어라고 했지만 이 먹태깡을 드신 분의 많은 후기는요, 또 사고 싶다, 또 사서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가사키 짬뽕 그리고 허니버터칩 우리 옛날에 많이 또 대란이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먹태깡이 그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러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세요. 4480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댓글 통해서 종목 올려주시면요.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저희 선물로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뜨거운 열풍 정윤웅진 부회장님도 또 먹태깡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요. 나가사키 짬뽕 플러스 허니버터칩 같은 열풍이다. 세 번째 힌트도 마지막 들어보고 이제 정답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 우리 뭐 거의 스테디셀러였죠, 이 제품이. 네네. 그리고 이 지금 가사는 여러분들 막 입에 지금 막 익어요. 네, 제가 딱 이거 얘기하는 순간 바로 아실 겁니다. 어떤 거죠? 손이 가요, 손이 가, 땅에 손이 가요. 오른손.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네, 바로 알죠. 그 BGM 저도 아는데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밤하늘님, 이현주님 새우깡이요. 새우깡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농심깡이라고 하신 그 김영민 님도 계시고요. 농심도 있고 넝심, 지금 좀 다양합니다. 농심, 넝심. 그리고 심지어 김정호 님은 나이가 먹태깡 샀다. 인증샷까지. 낭심 누구예요, 낭심? 낭심도 예. 있었나요? 또 이렇게 쭉쭉 큰일이네, 보니까 진짜. 저도 먹고 싶어요 하면서 또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새우깡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답을 좀 공개해야 될 때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농심도 있고 새우깡도 있고 정답 과연 무엇인가요? 예, 낭심 큰일 나요. 낭심 다치면 안 돼요. 그쵸, 그럼요. 그쵸. 농도 짙은 마음, 농심입니다. 농심 예. 정답이었습니다. 예. 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농심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라면 회사죠. 근데 지금 라면의 어떤 세계적 매출도 좋을 뿐더러
지금 먹태강에 대한 기대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음식료 업황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나빴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농심 지금 먹태강의 새로운 모멘텀까지 그리고 라면의 세계화까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노려볼 만한 그리고 앞으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모멘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예, 목표가는요. 네, 시크릿. 제가 무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시초가 이하, 어떤 분이 농심 신라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답 농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오시면 매수가, 뭐 목표가, 손절 라인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온라인 무료 방송 좀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예, 제가 썸머랠리 온다 했지만 네. 수많은 의심들을 하셨겠죠. 야, 이 무슨 시장이 안 좋은데 무슨 썸머랠리 좋아하고 있네. 예, 아직은 장마가 왔습니다. 예, 아직은 비가 많이 오고 있죠. 하지만 반드시 날은 개입니다. 그리고 썸머랠리는 저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싹 감이 오시죠. 썸머랠리 진짜 올 것 같은 막 느낌들이 오시죠. 그러면 이 썸머랠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름을 즐길 만한 것들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썸머랠리에 대해서 정말 또 계속 생각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떻게 또 그렇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전망 궁금하시면 참여 방법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내일의 또 출연자분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의 라인업, 철저한 모멘텀 분석, 추세 분석을 통한 확실한 수익 전략. 내일은 백승화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스탁 시즌2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